안녕하십니까? 위성 에듀케이션 밴쿠버 노스 밴쿠버에 위치한 WSE의 김미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BC주 밴쿠버에 살고 있는 학생, 물론 온타리오에 살고 있는 학생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캐나다에 있는 University of Toronto, 워털루, 그 다음에 맥마스터 아니면 웨스턴 같은 온타리오 소재 대학교를 지원할 때 소위 말하는 OUEC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이용해서 온타리오 대학에 지원해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그냥 토론토 대학이나 아니면 워털루, 그 다음에 맥마스터, 웨스턴 이런 데 지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죠. 자, 오케이. 먼저 그 OUEC이라고 하는 것은 Ontario University Application Center라고 하는 플랫폼인데요. 여러분들이 OUAC라고 해가지고 구글에다가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이 OUEC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온타리오에 있는 대학교에 지원하도록 하는 과정을 좀 단순화하게 하고 능률화할 수 있도록 돕는 이제 비영리 서비스입니다. 어, 미국의 커먼 앱이 있고 컬리션 앱이 있듯이 여기는 이제 온타리오 주에는 OUEC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OUEC 지원자의 출신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지원자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절차를 제공하며 온타리오의 모든 공립대학은 OUAC 시스템을 사용하여 시간과 자원을 절약합니다. 물론 사립학교들도 많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OUEC을 통해서 학생들은 이제 멀티플 학교, 여러 개 학교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개 학교를 지원하더라도 무조건 OUEC 시스템을 통해서 단일 지원서를 내고 이 OUEC에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로 이렇게 지원서를 뿌려주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마다 이렇게 제출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요금을 부과하는데 그 기본 요금에 세 개의 다른 대학을 보내거나 아니면 같은 대학인데 세 개의 다른 프로그램. 근데 학교마다 몇 개의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지는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 학교에 들어가셔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한 4개, 5개, 6개 이렇게 지원을 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추가 요금을 내시면 더 많은 대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대학들은 OUEC의 수수료 외에 별도의 지원 수수료를 또 부과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론토 같은 경우는 OUEC 기본 수수료가 150불인데 거기다가 90불에 학교당 수수료를 또 부과해서 한 240불 정도가 된다는 거 캐나다 달러입니다. 자, 그래서 150불이고 기본적으로 그렇고 이제 네 번째 학교부터는 50불이 추가되면서 되고요. 인터내셔널에는 또 10달러의 서비스 요금이 또 추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OUEC은 온타리주 내에 여러 학교에 지원하거나 아니면 한 곳만 지원하든지에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직접 OUEC에서 지원서를 뿌려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학생들은 한 학년에 한 개의 지원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그 학교 하나만 지원할 수 있으며 그 후 학생들이 선택한 학교와 프로그램이 이제 자동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OUEC을 하나만 만들어야지 OUEC 어카운트를 2개 만들어서 2개를 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여기 지금 보면 Undergrad 101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Undergrad 105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
온타리오에 지금 거주하고 온타리오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시는 분들은 Undergrad 101 지원서를 이용하셔야 돼요. 요걸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Undergrad 101이 되기 위해서는 온타리오 고등학교를 어, 졸업하고 다닐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7개월 이상을 떠나 있지 않았으면은 101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세 미만이어야 되고 온타리오 대학교 학부학위 프로그램 또는 디플로마 과정의 first year로 지원하는 학생만 101을 105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 두 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신입생으로 지원할 때 쓰는 거니까 여기 나머지 있는 것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온타리오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여기 보면 캐나다의 다른 주에서 온타리오 대학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온타리오에 있는 대학을 지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Undergrad 105로 지원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BC주 저희가 있는 이제 밴쿠버 쪽에서 온타리오 대학들을 지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Undergrad 105로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요거 누르면 된다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 설명하는 게 거의 뭐 언더그래드 101이나 105 거의 다 비슷한데요. 양식이. 근데 이제 설명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나 아니면 우리 BC주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초점을 한 105에 주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보시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날짜들을 좀 날짜 개념이 좀 있어야 되는데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하자. 벌써 오유액은 벌써 september에 학교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미 그때 열리고요. 보통 옥토버가 지나고 나면 지원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온타리오 아니면 캐나다 다른 지역의 학생이면 12학년이 시작할 때 원서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합격이 가능성이 높은 경쟁이 심한 토론토나 뭐 워럴로 이런 학교들은요, 맥마스터나 보통 12학년 10월부터 지원을 시작하고요. 11월에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고 홈스쿨을 하는 학생이나 아니면 온라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합격률을 높이고 싶으면 10월이나 11월 달부터 원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벌써 지금 저희가 이 녹화를 하는 이 날에 노벰버 7가 벌써 지났는데요. 요거는 이제 105 학생들의 경우 early consideration으로 그러니까 early라는 거는 정규 말고 내가 이 학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 학교에 굉장히 가고 싶으니까 나를 좀 일찍부터 나를 봐주시오. 이렇게 하면 원서 마감날까지 기다리지 않고 계속 롤링 베이스 그러니까 원서가 들어오는 대로 좋은 학생이면 뽑아버립니다. 뽑아버리면서 그 학과의 스페이스가 차 나가기 때문에 늦게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벌써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남은 자리를 놓고 해야 되니까 마감일까지 기다리는 것은 대단히 머리가 좋지 않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그 부분에 좀 주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 이게 마감일이 아니라 추천하는 날 마감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금 11월 7일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빠르게 넣으시면 원서를 접수하시면은 역시 또 얼리로 계속적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토론토나 뭐 워틀루나 이런 경우에 이제 supplemental application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추가로 또 내야 되는 뭐 에세이도 내야 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빨리 넣어야 또 그것도 빨리 넣어야 자리가 또 자기가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OU액
원서만 빨리 접수시켰다고 해서 자기가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유액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이 학생의 성적표가 그리고 지원서가 그 학교에 뿌려집니다. 자, 뿌려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학교가 컨시더를 하게 되는데 지원하는 과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들은 우리 좀 더 많은 원서 어플리케이션, 서플리멘털 어플리케이션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과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토론토 대학 같은 경우는 로트만 커머스 경영대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로 바로 1학년 때부터 입학하고 싶은 애들, 그다음에 음악하는 아이들, 뭐 건축 이런 애들, 뭐 여러 가지 퍼스널 프로파일들을 내게 돼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내기도 하고. 자, 그런 것들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오유액에서 지원서만 보냈다고 그게 빨리 보낸 게 아니라 나머지 것도 이제 오유액에서 이제 원서를 접수를 시키게 되면요. 통상 학교에서 한 2주 후가 되면은 로그인 정보가 도착을 하고요. 이 로그인 정보가 도착을 하면 그때부터 서플리멘털 원서 어플리케이션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서플리멘털 어플리케이션 이제 에세이 쓰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합격률을 높이고 원서를 내고 싶으시면 저희들 언제든지 컨택을 해주시면 저희가 에세이 쓰는 거 어떻게 하면 확률이 높게 에세이를 만드는가, 퍼스널 프로파일 만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하면서 설명도 합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 저기 밑에 있는 보면은 저희 이메일과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원래 컨텍스트로 돌아가죠. 자, 그래서 어, 11월 7일 날 보통 11월 초에 105 학생들을 위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열리니까요. 지금 11학년, 10학년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내년에는 이런 시간들을 늦지 않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귤러는 1월 12일 날 마감이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지금 토론토를 지금 제가 따왔는데요.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 같은 경우는 지금 101 학생의 경우는 이제 1월 12일 날이 마감일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 105 학생들도 역시 대부분의 경우 뭐 널싱을 제외하고는 1월 12일이다. 이렇게 보이죠? 그렇지만 벌써 1월 12일 그날 마감날에 원서를 넣는 학생들은 인기 있고 경쟁이 심한 과들은 합격률이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벌써 스페이스가 많이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로트맨 커머스,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언스,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이런 과들을 집어넣으실 학생들은요. 마감일까지 절대로 잊지 말고 11월 달부터 원서를 집어넣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물론 뭐 그 11월 달에 지금 초반에 지금 원서를 접수시킬 경우에는 사실 12학년 성적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11학년 성적이 좀 좋아야 되겠죠. 11학년 성적이 아주 안 좋은 경우는 그냥 디퍼를 시키거든요. 미뤄놨다가 12학년 성적을 보면서 그다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학년 성적이 아주 좋지 않은 학생들은 얼리로 넣는다고 해서 이 합격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11학년 성적이 좋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오유액에서 지원서를 보내면 2주 후에 각 대학별로부터 이제 자기 대학의 어플리케이션 포털이라고 하는데 로그인 정보가 도착해서 거기 들어가게 되면 자, 여기 안에 supplemental 원서를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얼리로 컨시더 되고 싶은 사람들은 12월 15일까지로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레귤러로 1월 12일까지 원서를 집어넣은 학생들은 2월 1일까지 그걸 집어넣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네.
뭐 워를루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니까요. supplemental essay가 있는 특별히 그런 과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 일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벌써 12월 15일 날 이렇게 넣으라고 했잖아요. 얼리로 넣은 사람들은 2월 말부터 발표가 나기 시작하고 3 월에 한 번, 4 월에 한 번, 5 월에 한 번, 5 월이 제일 마지막 건데 그러니까 지금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나 아니면 워럴루나 이런 학교들은 좀 더 롤링 베이스라고 들어오는 대로 우수한 학생을 뽑아 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가 뭐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처럼 갑자기 한날에 딱 발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2 월에 한 번, 3 월에 한 번, 4 월에 한 번, 5 월에 한 번 계속 발표가 나면서 합격자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뽑고 2월 달에 벌써 지원자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다 뽑아 버렸으면은 3-4-5월 달에는 자리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일찍 넣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토론토 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이 학생들 뽑힌 학생들 2-3월 달에 벌써 발표가 나면 거의 학생들이 다 찬다는 거죠. 그러니까 3월 31일 날 기숙사를 보장해 주는 지원서를 내야 되는데 그 지원서 마감이 3월 30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숙사 보장을 하는데 원서를 지원한다는 말은 '나는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를 가겠다.'라고 일단 오퍼를 액셉트를 해 놓고 그다음에 거기 어 기숙사 보장을 하는 디파짓을 걸어 놓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4월, 5 월에 발표되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과 중에서 아직까지 정원이 다 차지 않은 과에 의해서 계속 인제 발표가 나는 것이고 그런 학생들은 인제 보통 보게 되면 기숙사에 자리가 없는 경우도 많아서 1 학년부터 바깥에 나가서 사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쭉 발표가 났는데 6월 1일 날은 이제 마지막까지 네 그 아직까지 결정을 못 했다면 6월 1 일까지는 최소한 토론토의 합격 통보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지금 미국 대학을 지원했거나 뭐 UBC 지원 미국 대학을 특별히 지원한 학생들은 보통 이제 3-4월 달에 보통 이제 결과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인제 보고 토론토에 갈 학생 정도 되면 아이비리그에 혹은 뭐 UC 버클리 이런 데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이제 그걸 보고 최종으로 6월 1일 날 결정을 해서 알려주면 되겠다. 자 타임라인을 좀 머리에 잘 두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인제 다음 보시겠죠? 일단 인제 먼저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되죠. 자 맨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게 뜹니다. 그래서 하이 스쿨 스테이터스 당신 온타리오 세컨드리에 다니느냐 아니면 어 그러니까 101 이냐 105 이냐 요걸 결정하는 거죠. 일단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정보를 집어넣게 되면 이메일로 확인 메일이 옵니다. 그 확인 메일을 다시 컨펌을 해 주면 이제 어카운트가 인제 살게 되는 거죠. 액티베이트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로그인하고 난 후에 여기 있는 하이 스쿨 스테이터스를 선택하는데 온타리오 학생이면 yes 101로 가겠죠. 그다음에 아니면 no를 선택하면 105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status in Canada 요거는 이제 캐나다에 지금 어떤 신분으로 머무르고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어 여기 지금 하이스쿨에서 온타리오 학생이냐에 yes를 누르거나 no를 누르게 되면은 자 status in Canada no를 누르면 지금 당신 캐나다에 어떤 상태로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시민권자 citizen, 영주권자는 permanent resident, 유학생이면 study permit, 한국 학생이면 no status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온타리오 학생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105로 빠지게 되는데 로그인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105로 다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다시 로그인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지금 요쪽을 좀 보세요. 어플리케이션 쭉 순서별로 요 단계를 차곡차곡 다 밟아 가시면서 하나하나씩 다 기입하셔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 웰컴이 나오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요 왼쪽 편에 있는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Personal information 누르시면 그죠? 넘어가서 먼저 이름을 기입하는데 대문자로 다 기입하거나 소문자로 다 기입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만 요렇게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만약에 preferred name이라는 건 학교에서 이제 영어 이름 같은 걸 쓰는 게 있으면 법적 이름이 아닌, 여기는 반드시 법적인 여권에 나와 있는 이름을 쓰셔야 되고, 여기는 이제 학교에서 뭐 불리우는 이름 그런 거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부모님 혼인 관계 때문에 마지막 last name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현재 스테이터스를 기입하면 됩니다. 세 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죠. 시리즌, 그 다음에 영주권자, 그 다음에 study permit은 유학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적사항 계속 넣게 되는데요. 자, 현재 국적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이제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입니다. 그러니까 Republic of Korea, 코리아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에서 만약에 캐나다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죠? 어, 언제 입국을 했느냐. 영주권자는 입국일이 그 영주권 카드 뒤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유학생의 경우는 이제 스터디 퍼밋에 입국일이 나와 있겠죠. 그 입국일을 최초 입국일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국어가 어느 거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응답할 언어는 어느 거냐, 그죠? 잉글리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카데믹 에이전트의 서비스를 받느냐, 뭐 대부분이 노겠죠. 노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성별 보시면 뭐 남자냐 여자, 여기는 남자냐 여자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 생년월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부분은 이제 부모님이 대학을 다녔냐 안 다녔냐 그 여부로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이 대학 학위가 있으면 yes, 없으면 no. 말하기 싫으면 no declaration도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First Nation이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 미국 원주민, 캐나다 원주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아이누트나 뭐 매티스 같은 이런 분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아닐 테니까 no.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센서스 인구 조사하는 게 나오는데요. 인종별 다양성 조사하는데 거기 내려가서 코리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종교가 무엇이냐, 그죠? 뭐 원하는 자기 종교가 있으면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뭐 이 부분에 관해서 내가 굳이 말하기 싫다 이러면 prefer not to answer 이 부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성취향 조사.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에서 사람 학생들을 뽑을 때도 이런 다양성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배분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성소수자 여기 보면 많죠. 그냥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성을 좋아하고 그 남자인데 난 여자랑 결혼할 거야. 남자는 별로 안 땡겨. 뭐 이런 사람들은 straight, heterosexual 요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그냥 귀찮아 안 할래 이러면 prefer not to answer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체크하시고요. 보시고 자기에게 해당하는 장애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없으면 제일 위에 no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인적 사항 기재하는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Personal information 다 들어갔고 contact information. 자, 연락처를 기입하면 되겠죠? 그죠? 이메일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칸 밑으로 내려가면 academic background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출신 학교를 입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죠? add라는 걸 누르게 되면 이제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누르시면 되고요. 전학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전학해서 세컨드리를 전학해서 다녔을 경우는, 그러니까 8학년부터 전학한 경우가 있을 경우는 또 add를 눌러서 그 학교도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다녔고, 그 다음에 최고 몇 학년까지 다녔다, 그거를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다음 칸으로 넘어가면 browse programs. 요거는 이제 자기가 전공할 프로그램을 찾기가 되는데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by university가 있죠. 자기가 어느 대학 지원할지 아니까 그 by university로 클릭하시면 그 학교가 이제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University of Toronto 뭐 여기 지금 이렇게 by university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토론토 사람들은 여기 누르고 그 다음에 워럴루 할 사람들은 여기 누르고 웨스턴 할 사람은 여기 누르면 되겠죠? 그죠? 자, 누르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토론토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토론토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쭉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 학교가 세 개의 학교다. 그러니까 세인 조지라는 데가 있고 미시사가라는 데가 있고 스카버로라는 세 가지의 어, 분교가 있는데요. 이 분교에 하나씩 한 프로그램씩 세 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미시사가나 스카버로 같은 데를 이런 분교를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학생들은 그냥 세인 조지가 본교니까 거기만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차피 세 개까지는 다 무료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세 개는 예를 들어서 워털루에 하나 보내고 뭐 맥마스터에 하나 보내면 세 개니까 뭐 요렇게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의 경우는 이제 미시사가나 아니면 스카보로 여기는 뭐 제가 보기에는 UBC 오카나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인 조지만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성적이 조금 안 좋고 나는 미시사가에 좋은 전공이 있고 스카보로에 좋은 전공이 있어서 나 그거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쪽으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론토가 항상 90불의 추가 비용이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 240불 조금 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토론토에서 계속적으로 일찍 지원하라. 우리 프로그램은 롤링 베이스로 채워져 가므로 선착순으로 계속 좋은 학생들을 뽑아버리기 때문에 원서 마감일까지 기다리지 말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U에게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이 프로세스를 다 끝내게 되면 토론토 대학에서 자기 학교의 지원 포털로 한 2주 안에는 원하는 로그인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로그인 정보를 받으면 바로 빨리 원하는 다큐멘트라든지 아니면은 그 supplemental essay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없는 과도 있으니까 2주 후에 오는 이 로그인 정보를 보고 들어가서 이 학교 자기가 지금 지원한 이 과가 supplemental application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세인 조지 캠퍼스에서 제일 뭐 인기가 있는 거는 공대 겠죠, 그죠? 공대인데 공대 지원자들은 대체로 원서 제출 후 서플리멘털 프로파일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60불의 프로파일 심사비를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이렇게 뭐 PIY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코업이라고 해서 학교를 다니기보다는 한 20개월 동안 취직을 하는 것으로도 학점을 인정받아서 졸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그게 되는 게 PY 코업 옵션이라고 돼 있는 거는 그걸 또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학교만 다니는 것보다 중간쯤에 나가서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을 다님으로써 학교 학점도 채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요. 네. 네, 그렇게 지원하실 분들은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보시면요. 트랙 1 Undeclared Engineer 공대 중에서 자유전공 Undeclared란 말은 내가 무슨 전공인지를 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학이고요. Civil Engineering 도시공학, Computer Engineering 컴공입니다. 자, Computer Science를 지원하실 분들은 요거 아닙니다. 요거 아니에요. 요거 아니고 다른 데 있습니다. 요거로 착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요거는 컴퓨터 엔지니어링이에요. 컴퓨터 사이언스는 이 AI나 이런 것도 많이 다루지만 컴퓨터 엔지니어링은 아무래도 리어 엔드 쪽에
뒤에 아마 그 기술적인 면에서 많이 배우게 되는 과니까 이건 컴퓨터 공학인데 어 네. 뭐 요걸 원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의 어떤 그 좀 하드웨어적 측면에 아 그런 면에서 어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컴퓨터 공학 지원해도 될 것 같고요. 자 Electrical Engineering 전자공학과고요. Engineering Science는 공학 과학인데 이 공학 전체의 어떤 그런 이론적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ndustrial Engineering 산업공학이고요. Material Engineering 재료공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Mechanical Engineering은 기계공학, 그다음에 Mineral Engineering은 광물공학입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되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아키텍처 네. 지원하실 분들은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다음 Visual Studies는 영상 관계된 그런 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중요합니다, 지금. 자, 세인트 조지 캠퍼스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지원할 곳이 이제 Art and Science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Art and Science로 들어가 가지고 1학년이 끝나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과에서 원하는 prerequisite 과목을 다 이수하고 난 후에 2학년 될 때 나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겠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1학년 때부터 바로 들어가도 되고요. 자, 차이점은 컴퓨터 사이언스 1학년 때부터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스페셜리스트 옵션이라는 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들어가는 애들은 메이저 옵션이라고 나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야. 요거가 되고요. 1학년 때부터 들어가는 학생들은 컴퓨터 사이언스 스페셜리스트 전공이다. 요렇게 조금 차별을 둡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과로 들어와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1학년 때부터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서 보통 한 92%에 3% 정도가 돼야 된다고 하고 반드시 그 칼큘러스 네, 이쪽 부분에서 듣지 않았으면 그죠? 그러니까 칼큘러스를 듣지 않았으면 BC 쪽에서 지원을 못하게 될 거예요. 프리칼큘러스나 칼큘러스 12 들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AP 칼큘러스 한 건 상관없고요. 그다음 IB로 들은 사람들은 아마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휴머니티는 인문학, 뭐 철학이나 언어학 뭐 이런 언어 어문 관련 계통이겠죠. 자, 그다음에 생명과학. 자,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로 들어가는데 물론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라이프 사이언스로 들어가지 않아도 다른 걸 먼저 하고 거기서 다시 프리리퀴짓을 해서 나중에 메디컬 스쿨에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무슨 의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네, 착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아무래도 생명과학 쪽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의대의 수순을 밟아가기가 좀 편하겠죠. 그죠? 과목 선택도 편하고 어 그죠? 그다음에 물리나 수학, 과학, 그다음에 로트만 경영학과 이게 경영학과죠. 그다음에 사회과학 요렇게 지원하는데 요 프로그램 코드 지원 하나씩 선택하시면 프로그램 코드가 찍힐 겁니다. 음대인데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간호학과는 마감일이 아까 2월 조금 1월 15일까지 조금 한 3일 더 여유가 있었죠, 아까. 그다음에 영어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한 인터내셔널들을 위한 파운데이션 프로그램도 밑에서 여기 가면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토론토 대학이 요구하는 영어 그러니까 토플 뭐 100점이죠. 90, 100 이렇게 4년을 해서 잉글리시를 뭐 70% 이상 받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어 충족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충족시키지 못하면 나는 토론토 대학에 못 가느냐? 네. 4년을 못하고 5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에 가서 먼저 1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과로 이렇게 이동하는 요런 옵션도 있으니까 자, 나는 꼭 토론토 대학을 가고 싶은데 영어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요. 한 몇 달 빡세게 토플 공부를 해 가지고 요거를 만족시키고 1년 동안 몇만 불의 그 학비를 단축시키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죠? 아 자 그래서 저희 제가 한국에 있는 파고다 어학원 토플 원장 출신이니까 몇 달 내에 이렇게 토플 점수를 IELTS 점수 만족시켜야 되는 학생들은 전화 주시면 저희가 특별하게 빠르게 코스들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워럴루 같은 경우도 좀 보시죠. 되게 비슷한데요. 자 어플리케이션을 받게 되면은 월드 아이디 넘버를 보내줄 거다. 그러면 넥스트 스텝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줄 거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admission decision 합격 여부는 어, 합격 여부도 여기서 보내주는 이 월드 아이디 넘버로 들어가는 포털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자, 3개 프로그램까지 한 학교에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엔지니어링은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럴루도 무슨 사회과학도 있고 인문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엔지니어링은 하나만 지원할 수 있고 나머지 세 개까지 할 수가 있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보시죠. 여기 지금 보면 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헬스 관련된 학과,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제 인문 사회 계열 아까 여러 가지 다른 학교랑 또 코업을 해가지고 이 워털루가 이제 애들을 취직시키는 데는 최고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 가지 코업들이 다른 대학이나 아니면 다른 산업체와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아까보다는 여기가 이제 주로 우리 학생들이 지원하는 부분이겠죠. 그죠? 자, Faculty of Engineering 공대인데요. Architectural Engineering 건축공학, Architecture는 건축. 그다음 Biomedical Engineering은 의생물공학과인데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기계 같은 거, 그다음에 진단하는 어떤 그런 것들, 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DNA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케미컬 쪽에서 오르가닉 케미컬 쪽에서 엔지니어링 이런 것도 배우게 되는데 의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지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화학공학, 케미컬, 시빌 도시공학이요, 컴퓨터 공학, 그다음에 전자공학, environmental engineering, 그다음에 geological engineering은 지질공학이고요. management engineering 경영공학,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공학, 그다음 mechatronics라고 하는 것은 로봇공학을 얘기합니다. nanotechnology engineering은 나노공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초정밀, 굉장히 조그만 것들을 정밀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공학입니다. 시스템 공학은 나름대로 이것도 컴퓨터와 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컴퓨터 관련을 할 사람들은 컴퓨터 공학, 그다음에 시스템 공학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면은 여긴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쪽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복수 전공할 수 있는 가능성, 그죠? 어, 이렇게 되는데 잘 보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그 mathematical financial analysis and risk management 이거 전공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법니다. 보험회사 같은 데 가서 하는 사람들이라서 돈을 많이 벌게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학과에 지망을 할지를 난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바이오테크놀로지 생명과학 이건 이제 DNA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다음에 환경공학, 아너스 사이언스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 사이언스 전반적으로 뭔가 아,
다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라이프 사이언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의대에 관련한 학생들 관련성이 이게 지금 코업 앤 레귤러란 거는 코업으로도 선택할 수 있고 레귤러로 학교만 다닐 수도 있고 이런 얘기예요. 자, 피지컬 사이언스 물리과학, 그다음에 사이언스 앤 에비에이션은 항공과학, 사이언스 앤 비즈니스는 경영과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토론토하고 너무 뭐 다른 학교 다 볼 수 없잖아요. 이렇게 프로그램별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선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에 아까 그 뭐 어떤 과를 하나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예요. 로드맨 커머스 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쭉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자, 토론토 대학의 경우는 요거를 좀 선택하는 게 하나 더 좀 복잡한 게 나오는데요. 컬리지 랭킹이라고 해서 이게 나오는데 컬리지가 기숙사를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숙사, 어느 컬리지 소속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게 마치 이제 해리포터에 나오면 뭐 호그와트 학교에서 뭐 이렇게 아, 나눠지잖아요. 그 밑에 어떤 기숙사 학교로 또 학교 안에서 또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되는데 대체로 이제 트리니티 칼리지하고 빅토리아 칼리지가 인기가 좋은 거고 나머지는 뭐 알아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긴 좀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죠? 그리고 뭐 근데 여기 굳이 뭐 기숙사에 트리니티 칼리지와 빅토리아 칼리지에 들어가면은 뭐 자부심도 생기고 좀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이겠지만 뭐 이게 학교에 공부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인 거예요. 좀 인맥을 쌓고 클럽 활동을 하거나 소위 말하면 fraternity라고 해서 이제 뭐 4학년, 3학년, 2학년 이런 선배 관계 이런 관계 그런 거에 있어서 전통이 있고 지금 성공한 이런 분들 중에서 뭐 트리니티 컬리지 출신이다 그러면 챙기는 게 있고 뭐 이런 거지 학교에 합격되고 아니고는 차이가 없으니까 뭐 대부분 트리니티 컬리지나 빅토리아 컬리지를 선택 일지망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여기 뭐야 저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각 컬리지의 특성 그리고 그 컬리지가 얼마나 자기가 수업 듣는 전공 과목에 있는 거리가 가까운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브라우저를 다 했고요. 초이스를 했고 이제 그러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다큐멘트 업로드, 증명서류를 업로드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지금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하고 유니버시티 오브 워럴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캐나다에서의 지금 스테이터스를 증명하는 서류만 업로드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캐나다 시민권자는 여권, 그죠? 아니면은 그 citizenship certificate이 있을 거예요. 그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되고,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 앞 뒤쪽, 그 다음에 유학생은 study permit 4번을 업로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죠. 여기 보면은 additional university detail 다음 보시면요. 요거는 지금 뭐냐면 네가 이전에 지원을 한 적이 있을 경우에만 써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납도라 하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생은 아직까지 대학 지원한 적이 없을 테니까 그냥 내비두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가시면 여기가 Other Academic Information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BC주에 사시는 분은 요거죠.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PEN 학교 성적표에 보면 PEN이라고 넘버가 나오는데 그거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음 여기 지금 하이스쿨을 다닌 경우에는 쓰라고 했는데 지금 보통 BC주에 있는 학교들의 이름이 세컨드리 스쿨이지 하이스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들 스쿨, 하이스쿨이 있는 시스템이 지금 BC주 쪽에 뉴 웨스트민스터인가 그런 데 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집어넣으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클릭하시면 not applicable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캐나다에서 하이스쿨을 몇 년간 다녔나? 요게 지금 요거죠. 요즘 요 사항이 요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위에도 있네요. 그죠? 요거는 AP 시험을 지금 현재 요번 5월 달에 칠 거냐?
대한 질문이에요. 칠 거면 yes, 몇 개나 칠 거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지금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횟수가 몇 년이냐? 이건데 지금 세컨더리 스쿨 학생들은 여기서 not applicable. 그다음 자기 학교 이름이 하이스쿨이라고 돼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몇 년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캐나다 바깥에서 잉글리시를 사용하는 그런 학교를 다닌 게 몇 년이냐,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영어 시험에 검증 자격이 되냐 안 되냐, 요거 때문에 했는데 어느 나라에서 했는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기 사정에 맞게끔. 자, 그 다음에 이제 BC주 성적표를 보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요, 그 트랜스크립트를 보내는 사이트가 자, 여기 지금 보시면 Transcript and Certificate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BC Government Transcript and Certificate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쪽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사이트가 이제 나오게 되죠. 이 사이트에서 지금 현재 12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Current Student 이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OU액이 아니라 다른 데로 빠져나와야 돼. 이건 BC주 거라서. 자,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먼저 지금 학생 고유번호 PN과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명 등을 입력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요 사이트에서 BCEID라고 하는 여기서 register 일단 등록을 해야겠죠. 등록을 하게 되면 뭐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죠? 이름 넣고 이메일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메일 다시 확인 버튼 이메일이 오면은 그 다시 이제 확인하고 보안 질문 만들고 박스 다 체크하고 뭐 I'm not robot 체크하고 yes 체크 continue 이렇게 누르면 일단 BCEID라는 게 생성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studenttranscript.gov.bc.ca로 들어가시면 자, BC 아까 받았던 BCEID를 입력하셔가지고 이동하여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로그인을 하는데 그 들어가셔다 보면은 여기 좀 보면 send transcript and 서비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send order your transcript 요게 있거든요. 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요 클릭하시게 되면은 뭐 역시 난 동의한다 뭐 이런 거 나오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send an electronic transcript 요게 뭐죠? 전기 그죠? printed 전자적으로 보내는 걸 원하느냐 뭐 그죠? 아니면 칼리지에다가 직접 우리가 보내주기를 바라느냐. 근데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send transcript 그죠? 됐죠? 자, 요걸 선택하시면 컨센트 박스에 체크하고 send 여기요. 여기 send your transcript to university 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화면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 이제 브리티시 콜롬비아라 하면은 지금 안 나올 테니까 all state로 해놓고 자, 그 다음에 O, A, B, C, D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O로 쭉 내려가면은 뭘 찾냐면 Ontario University's Application Center, OUAC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University of Toronto로 지원하니까 University of Toronto에다가 보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여기 토론토를 찾으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OU액으로 보내신다. OU액을 찾았으면은 Move to List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Go to Next Step 누르시면 되고요. 자, University of Toronto나 University of Waterloo 아니면 뭐 맥마스터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OU액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한다. 그죠? 자, 그걸 이제 다 되면 액티비티와 임플로이먼트를 넣는 이런 게 있는데 요것도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하시는데요. 요거는 졸업을 한 학생에 한해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학년 학생은 그냥 채우지 않고 놔두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왔잖아요,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Review and Submit. 자, 리뷰를 딱 누르게 되면은 뭔가 빠진 게 있다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이 에러에 모두 표시가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을 채워야 되겠죠?
그다음에 warnings라고 나오는 거는 이거는 무시해도 원서는 갑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체크하라라는 경고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지금 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activity와 employment 이걸 안 채웠잖아요. 근데 내가 졸업을 안 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I did not attend a post-secondary institution 대학이나 컬리지 다닌 적이 없다에 클릭 그죠?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페이지를 새로 바꾸면 계속 이게 체크가 언체크가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를 임플로이먼트 가서 네가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사람도 반드시 졸업을 한 학생의 경우에만 쓰게 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 12학년 학생들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dditional university detail 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체크를 해라 라고 나오면 반드시 뭐 프로그램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봤듯이 기숙사 선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빠뜨려 먹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체크를 다 하시면 되고요. 다 이게 에러가 여기는 에러가 하나도 없어지면 없어지게 돼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서브미스를 할 수가 있는데 fee를 지불하는 페이지로 넘어가서 150불 기본에다가 뭐 토론토 같으면 90불 뭐 이렇게 해서 얼마 결제하라 이렇게 되고요. 신용카드로 결정하면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이메일이 도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2주 안에 해당 대학으로부터 다시 이메일이 오게 되고 그 안에 자신이 supplemental profile 이가 빠졌네요. 를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뭔가 supplemental document를 내야 되는지 그런 것들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의 안내대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olling base로 뽑기 때문에 이런 supplemental 어플리케이션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내야 됩니다. 이게 무슨 2월 1일이 마감이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메일로 이제 다 하게 되면 이메일로 뭐 카드 영수증 그다음에 다 받아들여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뭐 좀 복잡한 것 같아도 그래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해봤습니다. 모르겠는 분들은 다시 비디오를 돌리셔가지고 이 부분에서 체크를 하시면서 하고요. 저희 밴쿠버 WSE 휘성 에듀케이션은 밴쿠버 유학에서 주로 이제 미국, 캐나다, 한국, 영국 명문대를 많이 지원하는 주로 이제 상위 한 5% 학생들이 많이 찾는 학원이고 테스트 프랩 센터이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여기 지원과 에세이 개인 프로파일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빨리 전화를 해서 저희들 선생님들이 원격으로 줌 상담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 줌으로 모든 원격으로 이 에세이 같은 것도 다 지도를 하니까 아, 전화를 주시고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문의하실 때는 이 번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밑에 보시면은 저희 학원 홈페이지, 학원 이메일 다 나와 있으니까 그쪽으로 상담을 신청하셔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디 원서 잘 준비하셔서 온타리오가 자기의 드림 스쿨에 있는 뭐 UT나 아니면은 워털루, 맥마스터 이런 학교들이 자기의 드림 스쿨인 경우 잘 성공하셔가지고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